네, 먼저 이번 주 과일과채 품목들 가운데서 가격 변화가 있는 품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주산지죠. 담양과 보성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생육이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좀 1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소비 부진 그리고 상품성 저하로 가격 같은 경우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딸기부터 보시죠. 25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200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늘었네요. 한 53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681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14,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보다 하락했네요. 915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딸기 경남 산청군 1,3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남 담양군 14,897원에 낙찰이 됐고요. 네, 충남 논산시 1,694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담양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53,000원, 평균가는 14,8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블루베리입니다. 0.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한 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0.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만 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와는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4,355원, 오늘 평균가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김해시 59,444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48,529원을 기록했고요. 경남 의령군은 53,3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봐야겠죠. 서귀포시가 8만 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59,4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94.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1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79.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06원,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 시세 더 떨어졌습니다. 3,160원 하락했고요. 평균가 17,506원이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4,452원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15,727원이고요. 강원 고성군은 17,06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는 지금 강원 고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 22,000원, 평균가는 17,06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단감입니다. 1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7.2톤 기록했었고요.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0.3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단감 구유품종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6,329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어제 38,000원대 시세였는데 지금 평균가 1,708원 더 떨어졌고요. 36,329원입니다. 산지별로 봐야겠죠. 경남 창원시 22,426원입니다. 경남 진주시는 39,903원이고요. 경남 밀양시 3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주시가 56,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밀양시가 가장 높습니다. 3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멜론입니다.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멜론 3.9톤, 한 4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한 3.3톤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0.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284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2,9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오늘 3만 원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죠.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48,000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1,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2월 6일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 차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월 28일부터 3월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8,284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오늘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또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보시죠. 23,220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과일 멜론인데요. 이제는 사실 국내산 멜론이라는 이 말이 좀 흔해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멜론 재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의 멜론 재배 면적은 1,454헥타에서 36,000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이 중에 노지 재배는 겨우 17헥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1,437헥타가 시설 재배를 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515헥타에서 8,742톤을 생산해서 재배 면적으로 보면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생산량은 전라남도가 1,816톤을 생산해서 가장 많이 생산했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 멜론 짚어볼 때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멜론은 크게 네트형 멜론과 무네트 멜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과실 표면에 그물 무늬가 있는 네트 멜론의 경우에는 과실의 모양은 대부분이 둥그렇고요. 과육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네트가 가늘게 형성되는 품종이 굵게 형성되는 품종에 비해서 당도도 좋고 네트가 안정되고 내병성이 안정되기 때문에 재배하기 훨씬 쉽습니다. 네트형 멜론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슈퍼 VIP와 피크닉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는 얼스 엘리트나 얼스 프리모 춘추, 몬스 멜론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네트형 멜론은 형태를 봐서 참외형 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실의 모양은 둥근 것에서부터 길다란 것까지 다양하고 과피의 색깔이나 과육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품종들인데요. 이 색깔 중에서 백색 계통을 가진 무네트 멜론은요.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은 품종은 홈런스타라는 품종이 있고요. 최근에 육성된 백두, 서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황색 계통은 백색 계통보다 당도는 좀 낮지만 그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금강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또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넘버원 품종,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참황,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청자, 파워킹, 초커 등이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네, 자, 멜론의 경우에는 과피가 좀 두껍고 단단해서 다른 과일보다는 저장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출하 시에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렇지만 멜론도 작물이기 때문에요. 수확을 할 때부터 품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서늘할 때 수확을 하셔야 하고 연행과 저온 저장을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운반할 때는 눌러지지 않도록 2단 이상 쌓지 않아야 되고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상자 내에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균일한 모양과 높은 당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꼭지 모양과 길이를 잘 관리해 주시되 미숫가루를 수확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멜론은 육질이 단단한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중도메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합니다. 네, 사실 요즘 과일들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과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이 멜론 재배를 고려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 멜론을 재배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멜론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작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영면에서 본다면요. 멜론은 같은 시설에서 한 해에 4번까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고온에 잘 견디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빨리 재배하고 여름 쉬는 동안에도 하우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착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일시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의 배분이 용이한 그런 작물이라서 한번 재배 기술을 갖추게 되면요. 상당히 쉽게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멜론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은 멜론의 생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다음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멜론이 재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농사가 실패로 직결된다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멜론 재배를 고려하신다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